오픈AI가 AGI, 그러니까 인공일반지능이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5단계라는 걸 얼마 전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번째가 혁신가입니다. 챗봇이든 추론가든 혁신가든 원 퍼슨이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조직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떤 대규모 그룹 단위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 GPT 3.5하고 GPT 4를 그냥 일을 시키면 상당한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근데 챗GPT를 그러니까 6개, 7개의 에이전트로 나눠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시키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자원이 훨씬 적더라도 동일하거나 훨씬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트위터에서 오픈 AI 개발자 행사 영상이라 그래서 뜬 거를 봤는데 그걸 보고서 에이전트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증폭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5의 차이가 500의 차이가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던져야 할 질문들 그리고 정의 내려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공론화하시는 분입니다. 박태웅 전 한빛미디어 의장님이시자 현재 녹서포럼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AI 강의 두 번째 버전이죠. 예. 개정 증고판인데 사실상 거의 새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쓰셨던 내용 비슷하게 들어간 게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책을 썼을 때는 큰일 났다. AI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났는데 이 미디어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얘는 이전까지 나왔던 어떤 미디어보다도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 1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1년 동안 일어난 변화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대체 어떤 의미냐, 어떤 맥락이냐를 설명드리려고 했고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까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4, 5가 나오고 에이전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제 오픈 AI 5.1이 나왔잖아요. 이 5.1은 추론하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추론 능력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추론 능력이 이 앞으로 AI가 쭉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픈AI가 AGI, 그러니까 인공일반지능이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5단계라는 걸 얼마 전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5단계를 거쳐서 인공일반지능, 지능의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 글로 가는 길을 5단계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챗봇입니다. 이게 챗GPT예요. 두 번째가 추론가입니다. 그 박사급의 추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액션까지 할 수 있는 걸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혁신가입니다. 혁신가는 이때까지 없었던 어떤 거를 혁신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혁신가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조직이에요. 이상하죠? 네. 챗봇이든 추론가든 혁신가든 원 퍼슨이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조직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인간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가다가 추론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이러다 갑자기 조직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면 어떤 대규모 그룹 단위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 6개월, 1년, 2년 걸리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얘가 혼자서 계획부터 실행까지 다 할 수 있다. 일당백이란 얘기네요. 그런 거죠. 근데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개념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AI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얘를 한 명이나 한 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Her이라는 영화 보면 사만다라는 AI가 나오잖아요. Hello, I'm here. 동시에 몇천 명이랑 채팅을 하고 그 중에 700 몇십 명이랑 사랑에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한 명이 아니거든요. 현대 AI의 가장 큰 특징이 대규모 병렬 연산이잖아요. 대규모 분할 처리니까 얘 자기가 몸을 몇천 개, 몇만 개로 나눠서 동시에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organization이란 말을 하냐면 실제로 organ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일당백이 아니라 진짜 몇백 개인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분석하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실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맞는지 아닌지 검토하는 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드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토론해 가면서 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GI의 마지막 단계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앤드류 응 교수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되게 재미난 테스트라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게 있는데 챗GPT가 GPT 3.5 버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GPT-4잖아요. GPT 3.5하고 GPT-4를 그냥 일을 시키면 상당한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근데 챗GPT를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시켜요. 그러니까 너를 6개, 7개의 에이전트로 나눠서 역할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일을 풀어라. 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을 시켰더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GPT-4한테도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시키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자원이 훨씬 적더라도 그리고 그 매개 변수의 크기가 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도 이렇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하면 동일하거나 훨씬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리고 GPT-4는 MOE를 썼다고 사람들이 다들 해석을 하고 있어. 오픈AI는 자기가 뭘 했는지 모델을 밝히지 않으니까 MOE가 뭐냐면 Mix of Experts예요. 전문가의 조합이에요. 여기도 역시 문제를 해석하는 애가 맨 앞에 있어요. 그 밑에 아주 여러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장 잘하는 전문가한테 일을 할당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와 유사한 어떤 범주를 가진 애들 한 서너 명한테 이걸 할당을 해서 답을 내게 해요.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매개 변수가 1조 8천억 개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 돌릴 필요가 없죠. 8분의 1에서 1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니까 효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한 두세 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게 하면 결과는 훨씬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게 MOE예요. 그리고 인류를 봐도요. 인류의 지성의 끝이 집단지성이에요.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부터 계속 뇌 사이즈가 커져 옵니다. 커져 오다가 호모사피엔스가 되면 3,000년 전부터 뇌의 사이즈가 드라마틱하게 작아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사회를 구성하면서 기억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한 거예요. 쇠에 관한 모든 기억을 대장장이한테 맡기고 요리에 관한 모든 기억을 숙수한테 맡기고 집을 짓는 것에 관한 모든 기억을 목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예전처럼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뇌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공지능은 기계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해보자라는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벽에 막힐 때마다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작동하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능의 끝이 집단성이구나. 그렇다면 이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AGI 5단계의 마지막이 조직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5개의 단계 중에서 2단계에 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오픈AI에서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서 단계마다 내가 왜 이렇게 왔다를 설명하게 했어요. 상대편 에이전트한테. 그러니까 푸는 에이전트와 얘가 한 설명을 듣고 그거를 평가하는 에이전트 2개로 이렇게 했더니 수학 문제 훨씬 잘 풀더라 라는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 논문을 보고 얘들이 이런 방식으로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오리온 1이 더 발전시킨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강화학습을 한 거예요. 왜 COT라고 하잖아요. Chain of Thought. 추론의 연쇄고리.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추론을 하니까 그 단계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다를 설명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설명을 평가를 해서 좋은 설명이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얻도록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론의 모든 과정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익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계속 되풀이하면서 어떤 추론이 훌륭하구나를 스스로 익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분, 5분 정도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좋은 결과를 내놓고 하는데 모든 분야에 좋은 걸 내놓지는 않아요. 그 주로 수학, 의학 이런 식으로 추론이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챗GPT, GPT-4, GPT-4 터보, GPT-4 옴니 이렇게 오다 갑자기 뜬금없이 O1, GPT가 날아갔죠. 그러니까 얘는 GPT 계열이 아닌 게 모든 일을 잘하지 않아요. 추론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모델이어서 GPT는 거대 언어 모델이고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모든 일을 다 잘하잖아요. 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PT라는 이름을 안 쓰고 O1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이렇게 갈래를 쳐서 나가는 건데 얘를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화할 수 있으면 그게 GPT-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써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얘가 훨씬 잘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존 모델이 훨씬 잘하잖아요. 그래서 갈래가 쳐진 거예요. 그래서 GPT란 말을 못 붙인 거예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닌 것 같아.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아. 추론을 정말 잘해요. 이런 뜻이야.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이죠. 그 추론을 강화하려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잃는 게 있죠. 얘는 잃는 게 있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파인 튜닝을 해서 한 분야가 강화되면은 그 외에 다른 분야가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 추론가예요.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가는 길에 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GPT-5라고 했겠죠. 그건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음 버전으로 보기는 힘들다. 네. 하지만 이런 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쁘게 거죠. 봐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을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될 그 전 단계가 추론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에이전트를 잘하려고 하면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확실히 추론 같은 것도 잘해야 얘가 우리가 하는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어갖고 추론을 해갖고 뭔가 액션까지 취해줄 거 아닙니까? 그 5원의 등장도 확실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진 이 챗GPT 보이스 어드밴스드라고 하나요? 이 고급 강화 모델이 또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로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잘 붙기만 하면은 AI 에이전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에이전트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AI의 그 학습의 구조. 그게 에이전트. AGI로 가는 집단 지성의 구현체로서의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형화예요. 왜냐하면 on device, 그러니까 내 기기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AI로서 제대로 쓸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GPT-4O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어떤 한계가 있냐면 클라우드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모든 사람의 것이 돼버려요. 거기다가 만약에 얘가 그걸 학습을 해버리잖아요. 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AI는 통짜로 그냥 학습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못 지웁니다.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공부해서 패턴을 찾아내니까 너 머릿속에서 그 부분을 지워줘.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형태로서는 쓰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해줘. 우리만 쓸 거야.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2주만 주세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작아지고 빨라져서 우리 회사 서버에서 돌릴 수 있거나 혹은 내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거나 내 스마트폰에 돌릴 수 있으면 그때 정말 놀라운 쓸모가 생기는 거예요. 가령 그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소개한 사례를 보면 Siri, when is mom's flight landing? And Siri already knows who mom is and will cross-reference flight details from an email to give you an up-to-date arrival time. 근데 그걸 내가 메일로 받았든지 카톡으로 받았든지 뭐 다른 메신저로 받았든지 문자로 받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헷갈려요. 사실 그거 찾는 게. 찾는 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내가 폰으로 받기만 했으면 얘는 이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본 모든 것을 압축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비서 팀을 데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로라라는 걸 써요. 거대원의 모델이 있죠. 얘를 소형화해서 아이폰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소형화되니까 성능에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일을 잘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특정한 일들을 시켜요. 너는 메일을 읽고 이해하는 일을 해라. 너는 목소리를 알아듣고 심부름하는 일을 해라. 하고 얘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얘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계속 과제를 주고 학습을 시키는데 이 부분만 바꿔요. 뒤에 붙은 이 부분을. 그러면 얘의 능력은 하나도 안 건드리면서 유지한 채로 여기를 특화해서 그게 어떤 하나의 필터를 만든 셈이죠. 그 일만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조그만한데 그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꽤 잘하는데 그 파인 튜닝에서 일어나는 과적합은 피할 수가 있는 아주 깜찍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의 에이전트를 두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앞에 문제 해석하는 에이전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구나 하면 걔를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되게 그 영리한 게 이게 작아서 성능이 거대 언어 모델만큼 되지 않으니까 이건 소형 언어 모델이니까 우리는 요런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주제를 특정하는 거예요. 그 주제들은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쓰는 걸 가장 많이 쓰는 거. 왜냐하면 얘들은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걸 뽑아내는 걸 세상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형 모델이지만 맡은 바 임무는 깔끔하게 잘 해내는 식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 쓰인 게 로라라는 방법인데 정말 영특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 기기 속에 이 SLM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다음에 내 모든 데이터를 얘가 보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와중에 특화된 부분들이 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사진 고치는 거나 아니면은 메일이 왔을 때 문자가 왔을 때 약속 잡아주는 거나 뭐 예약하는 거나 이런 거는 회의록 요약하거나 마치 내가 클라우드에 있는 큰 LLM을 쓰듯이 굉장히 잘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스마트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일을 시킬 때는 얘가 이제 아예 중앙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그때는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건 그 클라우드로 올리는 게 더 적합한 주제 같은데 올리시겠어요? 개인정보 때문에요. 예. 올리시겠어요? 라고 묻고 올리겠다고 하면 종단간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이터는 완전 암호화돼서 중간에 누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패킷을 봐도 까봐도 못 읽게. 그리고 서버에서도 관리자는 못 보게. 들어가서 답이 나오면 그걸 다시 암호화해서 이쪽으로 던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애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단간 암호화를 하고 관리자도 그 마스터키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관리자가 마스터키를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은행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키 없으면 망합니다. 계좌에 한 3억 예금해놨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마스터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냥 내 데이터를 올린 거고 원래 데이터 갖고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번 더 올리면 되잖아. 굳이 관리자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못 봐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은 꽤나 깊게 지금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꽤나 괜찮은 AI 에이전트를 우리 만날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식 영어 쪽에서만 서비스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3년 안에 꽤 쓸만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할 수는 있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아니까 미국식 영어만 우선 출시하는 거고요. 간을 보는 거고. 그래서 상당한 매출 감소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기대치를 높여놨다가 대실망을 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망가지니까. 최근에 제가 트위터에서 오픈 AI 그 뭐 개발자 행사 영상이라 그래서 뜬 거를 봤는데 에이전트가 저는 당연히 인터넷으로만 뭐 예약하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떤 점주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전화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Hello. Hi there. Is this Dylan? I'm Romance AI Assistant calling about it. Fantastic. Can you tell me what flavors of strawberry nibs you have available? Yeah, we have chocolate, vanilla, and we have peanut butter. Great. How much would 400 chocolate covered strawberries cost? 저는 이제 당연히 인터넷으로 되는 것만 일부 되고 다른 건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서 에이전트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3년 내에 이게 꽤나 쓸만하게 바뀐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증폭기라고 봐야 돼요. 1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30에서 50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혹은 100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증폭기가 그런 점에서는 좋죠?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생겨서 일을 더 적게 하게 됐나요? 24시간 일을 하게 됐죠. 아, 너 일을 이만큼 더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럼 이 정도 할 수 있지 하고 더 많은 일이 주어질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증폭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5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1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5잖아요. 5의 차이는 비벼볼만 해요. 근데 증폭기가 100배의 능력을 가지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5의 차이가 500의 차이가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5의 차이와 10의 차이를 가진 사람에게 배율이 다르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증폭을 하는데 다르게 작용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계층이 갈라질 수도 있다. 새로운 계급이 생길 수도 있다. 단적으로 얘가 지금 이미 거대 AI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와 회사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줌밖에 없잖아요. 미국을 100이라고 놨을 때 2등이 중국인데 그 점수가 65점 정도밖에 안 되고요. 3등부터 8등까지는 38점에서 39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1등하고 7등이라 그러면 별 차이가 안 나네 할 수 있겠지만 100 앞에 39는
뭐지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정도의 차이잖아요. 내가 전 세계에서 7등이야.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인데 내가 89점으로 7등이면 야 잘했다. 근데 39점으로 7등이면 15등 뭐 80등하고 뭐가 다른가? 군사력 차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그냥 네. 미국이 모든 걸 다 그냥 항공모함 한 대 띄우면 끝이잖아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대한 위협 아닌가. 한 줌도 안 되는 슈퍼 엘리트들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고 가진 자는 더욱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가진 것마저 뺏기고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점이죠. 그래서 그 AR 리터러시가 그 전까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AI 리터러시를 모든 사람이 가지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책을 쓴 거죠. 그 AI 리터러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뭘 알아야지 토론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물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책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당대에 지금 기술적으로 제일 뛰어나신 분들이 감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다고 진짜 모르고 쓰신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김지심리학 교수님이신 김경일 교수님이랑도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그 AI 시대가 뭘 바꿔놓겠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그 표현으로 해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더 지혜롭게 만들고 그 밖에 편협한 사람은 더 편협하게 만들 것이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정말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증폭기인데 공평하게 작용하지 않는 증폭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소식을 따라가고 또 AI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